조금 전에 그 이현정 의원님 속보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자,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삼성동의 현 상황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 오늘 결국 청와대를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삼성동 자택을 그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여기 사실 뭐 걸레질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수도와 보일러도 지금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전혀 기각, 이제 이 인용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준비를 할 경우에는 또 기각, 이제 인용될 것 같다 이런 게 비칠 수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쪽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동해서 사실 이제 기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관저에서 오늘 안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일정 발표를 없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단 결론을 내려주면 어떤 식이든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든지 국민들이 미안하다든지 어떤 사과의 성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때 바로 그 즉시 입장을 발표를 했고, 원래 이거는 헌재가 헌법기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내는 거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또 입장 발표를 할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지금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뭐 승복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불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미지를 국민들 줄 수가 있고, 또 사저도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이 삼성동 사저의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밝힌 이상 오늘 삼성동 저 사저는 텅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윤상 기자,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라는 특권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오전 11시 21분부로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게 될지, 벌써부터 모 언론의 기사 제목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언제 서게 될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사실 지금 검찰로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집행, 또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이런 강제 수사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런데 문제는 물론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김순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기를 조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겁니다. 네. 검찰청으로 직접 나오라고 하겠죠. 이럴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게 되면 예. 과연 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박지원 변호사님 이 양분에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요. 지금 이제 대선이 벚꽃 대선 얘기가 나와요.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 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하면서 스피드를 낼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대선이라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로 미룰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문제긴 한데요. 네. 지금 탄핵 인용에 보면 법률 위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지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다만 이제 기록을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록 검토를 해야 되고 정말 피의자가 맞고 증거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소환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5월달 이후로 미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지금 나머지 수사는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네. 많이 성숙이 돼 있는데 대통령 부분만 뒤처진다 그러면 수사가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소환을 하고 소환에 불응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강제수사, 체포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이런 부분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5월 9일 이후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속도를 낼 것이다. 네. 대선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시간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상. 흘러갈 것이다. 예. 근데 뭐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이 15대 대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가 비자금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당시에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 있을 시절인데,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선거를 한 2개월 앞두고 네. 일단 이 조사 자체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단 조사 자체를 선거 이후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난 다음에 60일 안에 선거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한 5월 9일 정도에 이제 선거 5월 9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예. 장미 선거라고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한다라면 그럼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선거 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되고 뭐 서울구치소 가고 뭐 이런 장면이 만약에 노출됐을 경우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선거 운동적인 성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좀 고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뭐 예를 좀 늦춘다든지 좀 네. 천천히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신변에 구속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안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외에도 그 법원의 재판도 사실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가 최순실 씨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쩌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랬을 때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갈 것인가? 네. 그 부분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이제 대통령은 뭐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이 검찰은 사실 굉장히 지금 자존심 명예가 걸려 있어요.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의지 없이 얼렁뚱땅 그렇게 수사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승부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검찰을 바라봤던 시각은 지나치게 살아있는 권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예.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특검이라든지 기존의 특수본에서 수집해 놓았던 증거라든지 네.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특수본 2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자료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검찰이 이전처럼 없던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는 박근혜 정부는 끝났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이 유야무야 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정부가 검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문제를 복귀하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는 검찰한테는 치욕입니다. 뭐 밖으로 싸움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찰은 지금 검찰 조직에 존망을 걸고 이 사건을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검찰이 제대로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적인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네.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두 달 안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두 달 안에 여야 각 정당이 또는 각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이 판국에 대통령을 검찰이 불러서 언론의 시선을 사로잡을 경우에는 네. 대통령 선거 정권과 또 다른 비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에게 유리한가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된다. 그래서 예. 대통령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일정은 유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달 정도니까 그 사이에 우병우라든지 다른 수사를 다 총괄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해도 네. 국민들의 용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